안녕하세요. 8월 24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용석 씨, 네. 혹시 용석 씨 집밥 좋아하세요? 집밥 네. 좋아하죠. 아, 집밥 좋아하지만요. 네. 제가 직접 뭐 전부 다 반찬부터 뭐 메인 요리까지 다 해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외에 파우치에 들어있는 그런 그 요리 있지 않습니까? 밀키트요? 그렇죠. 밀키트. 네. 뭐 삼계탕 같은 거 이렇게 중탕으로 해 먹거나 아니면 뭐 끓여 먹거나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용석 씨 같은 분들이 요즘 많아졌을 것 같거든요. 사실 직접 해먹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요, 배달 음식, 사먹는 반찬, 그리고 밀키트, 이른바 아하. 배반밀이 대세라고 하죠. 배반밀. 네, 저도 맞습니다. 정말 많이 애용을 합니다. 사실 너무 편하고요. 네. 그리고 메뉴도 다양해서 저 같은 1인 이 혼밥족들이 찾기에 너무 좋아요. 네. 하지만 뭐 꼭 직접 해먹는 요리가 아니더라도요, 충분히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직접 한 요리도 좋고요, 밀키트도 좋습니다. 오늘 강원 365를 밥친구 삼아서 여러분들 맛있는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바로 첫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매년 춘천에서는요, 이맘때쯤이면 진짜 각종 레저 대회가, 레저 스포츠 대회가 펼쳐지거든요. 땅은 물론이고요, 뭐 하늘, 물 가릴 것 없이 펼쳐지는데 사실 코로나19라는 이 시국 때문에 네.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즐길거리, 볼거리가 정말 많았는데 그것들을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요. 네. 이번에는 시민들을 위한 레저 아카데미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저 보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박진영 리포터가 직접 체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산과 강, 호수가 있어 다양한 종류의 레저를 즐기기에 좋은 춘천. 그야말로 춘천은 레저 도시인데요. 매년 레저 대회가 열릴 만큼 레저 스포츠에 대한 관심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레저 대회가 열리지 못한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송원 스포츠타운에서 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지금 춘천 레저 조직위원회에서 준비한 시민 레저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 레저 아카데미요? 네, 시민 레저 아카데미는 춘천 최고의 장소인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스포츠 클라이밍, 액션 스포츠, 수상 스키 웨이크보드 종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레저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서 춘천 시민들에게 이제 레저 문화의 확산과 저변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레저 스포츠를 배워볼까요? 제가 처음으로 배울 레저 활동은 바로 웅장한 위험을 풍기는 스포츠 클라이밍. 잠깐, 스포츠 클라이밍이란 어떤 운동일까요? 스포츠 클라이밍은 이제 전신 운동을 하는 건데 종목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볼더링, 그리고 빨리 올라가는 스피드, 줄을 걸고 올라가는 리드 클라이밍, 이 세 가지로 종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작은 홀드에 의지한 채 하나하나 밟고 올라 정상에 오르는 짜릿한 스포츠. 그만큼 손끝의 힘을 굉장히 요하는 스포츠입니다. 이 수업을 통하면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 좀 성장이 가능한가요? 솔직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레벨을 많이 올리기보다는 이게 안전적인 거와 이 클라이밍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좋아지는 그런 몸의 뭐 부위가 있나요? 저희는 이제 전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상체 쪽에 많이 근육이 발달이 됩니다. 말근육이라고 하죠. 네,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육 자체가. 제가 이 운동을 한다면 지금 뭐 바로 그냥 가면 되나요? 안전장비를 착용하시고 안전 기본 교육을 받으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좀 성급했죠. 모든 스포츠의 기본은 안전. 안전장비 착용하고 준비 운동까지 마무리하면 오를 준비 완료! 자, 홀드가 있잖아요. 그럼 홀드를 잡으시고 손이 올라가면 발이 올라가고 손이 올라가면 발이 올라가고 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발끝으로. 처음 하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그게 오늘 아마 저일 거예요. 네? 등반을 하실 건데 이제 앞에 보시면 올라간 사람이 등반자, 네. 저는 이제 합포자입니다.
학보자는 되도록이면 전문가가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경력 전환. 아니면 안전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자, 올라갈 때는 출발이라는 구호를 크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올라가시면 완료. 내려올 때는 하강. 그리고 중간에 힘이 빠져 떨어진다 하시면 추락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학보자한테 그 신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등반자가 안전하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완료. 하강. 자, 손을 놓고 자, 내려오시면 돼요. 제가 이제 안전하게 내려드립니다. 어린 학생이 아주 잘하죠. 그렇다면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그 누구보다 멋있게 남들과는 다르게 짜릿한 스포츠 클라이밍에 도전! 험난한 절벽을 담담히 마주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지혜를 기를 수 있는 운동인 스포츠 클라이밍. 스포츠 클라이밍만의 매력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과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그런 성취감이 되게 큽니다. 한 발 한 발 스포츠 클라이밍의 매력에 빠져들어 봅시다. 자, 이제 다음 수업으로 가볼까요? 다양한 보드들이 널려있는 이곳. 지금 여기는 뭐 어떤 걸 배우는 곳인가요? 그냥 뭐 일반 시민들에게 좀 레저 스포츠가 이런 거다. 수상 스키 종목에는 뭐 이런 게 있고 웨이크보드에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좀 알리는 그런 데에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수상 레저 스포츠의 꽃, 수상 스키와 웨이크보드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상 스키.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웨이크보드까지 시원하게 물 위를 달리다 보면 더위도 스트레스도 훌훌.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든 편인가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쉽게 봐서는 안 되고 물론 기본적인 체력은 있으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하는 교육을 들으면 누구나 물에 떠서 갈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초보자도 바로 물에 떠서 탈 수 있도록 쪽집게 강사님의 원포인트 레슨. 강사님 말씀만 잘 듣는다면 바로 실전 투입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다 마무리하면은 어느 정도의 레벨이 될까요? 한 달에 4번을 하는데 저희가 하루에 2번씩을 태워요. 네네. 수상 스키를 이렇게 한 몸이 될 수 있게끔 편하게 하는 거를 하면서 기술을 하나하나 이렇게 발전을 시키죠. 이제 어디 가서 나 좀 탄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딱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너무 칼 같으신 거 아니에요? 이론 교육이 끝나고 수상 레포츠를 본격적으로 즐기기 위해 입수! 우선 가장 기본인 봉잡고 타기 도전했는데요. 과연 저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 지금 일어선 거 맞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상쾌함 최고입니다! 이번엔 줄잡고 타기에 도전! 이번에도 일어서는 것쯤은 가뿐히 성공! 정말 물 위를 가르는 기분이 최고더라고요. 예! 이 웨이크보드랑 수상 스키의 매력은 뭘까요? 일단은 수상 스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많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빠른 스피드가 수상 스키의 매력이에요. 그리고 웨이크보드는 공중에서 묘기를 많이 부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스타일리시한 웨이크보드가 매력인 것 같아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수상레저의 매력. 수상레저는 시민레저 아카데미에서도 제일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요. 일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양한 레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 같은데요. 직접 즐기면 더 재미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스키를 타게 됐어요? 원래 친구들을 소개로 왔는데 또 좋은 계기로 또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됐어요. 강사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깨끗한 자연 속에서 레저가 일상이 된 곳 춘천. 레저 스포츠의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하루였는데요. 평범했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안겨준 레저 스포츠. 여러분들도 레저 스포츠 하나씩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자, 수상 레저 그리고 스포츠 클라이밍, 스포츠 액션까지 이렇게 3가지 종목, 평소에 좀 접하기 힘든 3가지 종목을 시민분들이 직접
체험해서 배울 수가 있다고 해서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이게 10월까지 매주 주말마다 열린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멀리 가지 않아도 네. 일상에서 벗어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소개됐던 종목들이 모두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외출도 힘들고 자유롭게 여행도 힘들었던 이렇게 지쳐 있었던 시민들에게 큰 위안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는 스포츠 소식 시원하게 만나고 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려야죠. 네, 용석 씨 혹시 어떤 과일들 좋아하세요? 과일이요? 네. 제철 맞은 과일은 다 좋아하는데 오. 좀 사주면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머, 당황스럽게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새콤달콤한 자두를 정말 좋아하는데 자두요? 예, 정선에서 혹시 자두가 재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두 같은 거는 이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과일로 그렇죠. 알려져 네. 있잖아요. 근데 이 정선 자두는요, 단맛이 아주 강하다고 하네요. 오, 예. 그러면 제 입에는 더 맛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정선의 새로운 특산물로 떠오르고 있는 자두, 지금이 한창 수확철이라고 하거든요.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안 되는 게 어딨어. 뭐든 내가 한다. 안녕하세요. 맛살 여사 이경입니다. 제가 오늘은 시원하고 물 맑은 정선에 왔는데요. 여러분께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2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요. 잘 말아줘. 정답, 김밥. 아닙니다. 김밥 썰러 가는 거 아니고요. 저를 따라오시면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저 따라오세요. 앞으로 가, 곧바로 가. 뒤도 보지 말고 뛰어가. 초보 리포터 마셀 여사, 오늘은 과연 어디로 가는지 함께 따라가 볼까요? 힌트를 듣고 이미 눈치챈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넓은 땅엔 모두 자두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크기는 없었다. 이것은 자두인가 사과인가? 크기에 한번 놀라고 맛에 한번 더 놀란다는 정선 자두. 정선 자두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여기 자두 엄청 많은데요. 여기 예.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처음 심을 때가 14년 전입니다. 정선에 소득 작목이 특별한 게 없고 옥수수하고 고랭지 채소를 주로 했는데 그 당시 한 10,000평 심어가지고 7년 돼서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성과가 있기까지 오랜 시간을 연구해왔다는 김현석 회장. 정선군에서는 자두를 지역 특산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현재 총 70여 농가가 자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선하면 사과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준상강 고냉지라 가지고 주야간의 기온차도 있고 여기가 석회암지대입니다. 그래서 진흙땅이 많아요. 그래서 이 육질이 치밀하고 당도도 높아요. 기온차도 있고 그래서 의성이나 김천 뭐 그쪽에서 많이 나는데 그쪽에 같은 품종을 심으면 여기가 한 일주일 정도 늦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생산량이 많을 때 피해서 이제 거기 끝물되면 우리끼 나와요. 그래서 가격도 잘 받습니다. 얼마인지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살짝.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월 어느 정도? 근데 진짜 사과처럼 큰 것 같아요. 애들이 예. 되게 잘 자란 느낌이에요. 조금이나마 수확을 돕기 위해 마셀 여사가 출동합니다. 탐스레 열린 자두를 조심스레 따보는데요. 자두를 살짝 돌리면 똑똑 떨어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 얼굴만 합니다. 너무 큰데요? 새빨갛게 익은 자두가 아주 먹음직스럽죠. 그렇다면 맛보는 게 인지상정. 너무 맛있어. 엄청 달아요. 이걸 들으세요? 물 떨어지는 거 보세요. 와, 과즙이. 다시 잘 자라라. 진짜 달아요, 근데. 와. 가지마다 알알이 열린 자두. 다행히 올해 농사는 성공적인 듯합니다.
자두를 따는 작업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 보니 사람이 직접 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19로 일손을 구하기 힘든 상황. 마셀 여사가 손발을 걷어붙입니다. 자두 다 땄어요. 많이 좋으셨나요? 네. 엄청 많다. 10시간 동안 수확한 자두가 이만큼. 다 따신 거예요? 네.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자두는 새벽에 시작해서 따서 10시까지 따면 끝이에요. 더 따면 안 돼요. 더 따면 안 돼. 그 시간 내에 물량을 맞춰줘야 되니까. 10시 이후에 따면? 여기가 까맣게, 손 잡은 데가 까맣게 멍든 것처럼 돼 있어요. 두 분 연세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한데 피부도 너무 거우시고. 자두를 많이 먹어 그렇죠. 자두가 이런 과일입니다, 여러분. 아, 제가 더 하려고 했는데 10시네요. 이제 가야 되는데. 시간 맞춰 오셨죠? 내려갈까요, 이제? 같이 갈까요? 가요. 운반차 운전도 마이셀프인 마셀 여사. 이렇게 수확한 자두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여기도 하나. 자두가 소비자를 만나기 전 거쳐야 하는 필수 작업. 포장을 위해선 선별부터 해야 하는데요. 이것만큼은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선별된 자두는 상자에 예쁘게 옮겨 담는데요. 자두가 크다 보니 상자도 좀 더 크게 제작했다는 건 업계의 비밀이라네요. 근데 마셀 여사, 어째 일하는 것보다 먹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날 그녀의 자두 사랑은 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먹은 만큼 열심히 도왔다고 하네요. 택배와 백화점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정선 자두. 반응은 어떠신 것 같아요? 반응은 뭐 여기 거는 뭐 묻지를 않죠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선자두. 오. 저건 제가 먹겠습니다, 회장님. 드시려고 일부러 그러셨구나. 네, 제가 일부러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키우실 때까지 조금 뭐 실패도 하시고 또 그러셨을 것 같은데 힘드신 거 없었어요? 저보고 미쳤다 그랬죠. 남들이 안 하는데 지가 뭐라고 하냐고 안 되는 거. 시행착오를 무지하게 겪는데 아직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아, 혹시 자두는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습니다. 자두 품종이 세계적으로 한 160여 가지가 되는데 이 자두는 저장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에 먹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자두야말로 정말 신토부리 우리 우리 과일이네요. 정말 우리 땅에서 난 우리 진짜 자두죠.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그 갱년기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실제로 다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엄청나게 좋다 그래요.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인고냉기의 최고의 주산지로 만들어가지고 경매장을 우리 정선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선 농민들이 원활하게 그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맛과 영양은 물론 빛깔부터 달콤한 향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팔방미인 자두의 매력을 알아봤는데요. 그 매력에 끌렸다면 망설이지 말고 제철인 지금 바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정선자두 많이 사랑해주세요. 정선자두 앞으로 더 많은 사랑받길 바랍니다. 아니, 자두가 효능이 정말 많네요. 뭐 일일이 다 나열하기가 어려운 정도니까 그냥 효능 부자라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뭐 정말 신토부리 네. 과일이다. 정선 자두 이야기 잘 만나봤는데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선 자두를 포함해서 자두에 관한 성질인데 우선은 찬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차신 분들이 많이 드시게 되면요, 이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산성분도 많기 때문에 위가 좀 자주 쓰리거나 아프신 분들은요, 좀 멀리해 주시는 게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아, 용석 씨 너무 맛있다고 많이 먹지 않게 약속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요, 네. 이 자두 같은 경우에는요, 제철이 아니면 만나보기 어려운 과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자두철이 끝나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자두 맛보시길 바라겠고요. 상큼한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수영입니다. 저희 평창군 진부면에서는
못난이 농산물을 이용한 맛있는 먹거리 푸드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부 장날인 3, 8일 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이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세요.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오늘의 소식을 마지막 소식을 만나봐야 될 벌써 마지막 차례인데요. 소식이죠. 네네. 네, 이번에는 사진마을 영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사진마을답게 이곳에 가면요, 일회용 필름 카메라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사진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명수 씨가 이야기해준 이 사진이 정말 매력적인 게요. 사실은 뭐 어떠한 대화나 문화가 같지 않더라도, 말이 안 통하고 문화가 같지 않더라도 사진 한 장을 보면요, 뭐 모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진의 힘인데, 우리 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을 공개하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영월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합니다.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으로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 이들은 도대체 왜 이곳에 모인 걸까요? 아니 작가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 모이신 건가요? 보통 우리가 사진을 많이 촬영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고 휴대폰으로 찍지만 이 프로젝트는 특이하게도 일회용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많이 접해보지 못한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어떻게 사진을 촬영해야 되고 우리의 주제가 무엇이고 좋은 사진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모여서 가볍게 얘기하려고 한 가벼운 모임입니다. 영월의 필름 사진 동아리인 사소한 시선. 사진을 통해 현재의 사진고를 영월이 기록하면서 일상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영월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게 하세요? 필름에 담기는 그 기다림이 저는 좋았어요. 지금은 촬영을 하면 바로바로 보고 지우고 할 수 있지만 필름으로 촬영을 하면 내가 촬영한 걸 볼 수가 없죠. 그리고 현상수에 맡겨서 기다리는 시간만큼 저는 되게 설렜거든요. 그 시간이. 그래서 내가 잘 나왔을까? 어떻게 찍혔을까? 그래서 그걸 받아보는 그 시간이 너무나 설레었어요. 그래서 그 설렘을 많은 분들과 함께 느껴보고 싶었고 그분들도 그렇게 좀 사소하고 소담한 마음으로 대상에게 다가가면 더 좋은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얻어진 사소한 결과물 150여 점으로 얼마 전에는 사진전을 열어 지역민들에게 호평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그 두 번째 프로젝트. 사실 이런 좋은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가 저로선 궁금해요. 지난번 시즌에도 사실 참여하고 싶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금방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즌2를 한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신청을 하게 됐고, 이렇게 어떤 시선을 가지고 어떤 대상이랑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난번에도 참여하시고 이번에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참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또 참여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네트워킹 하면서 서로 사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사진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사진을 찍음으로써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더 생긴 것 같아서 재밌게 즐길 수 있어서 이번에 한 번 더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여러분, 제가 벌써 발견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진 작가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어쩐지. 아니, 근데 뭘 찍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걸 찍고 계셨어요? 지금은 저기 있는 꽃을 찍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사진 찍는 주제는 안부인데, 사람들이 안부를 묻거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울 때 꽃 선물을 하잖아요. 그래서 꽃을 찍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불안정한 현실을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이들에게 유혜주 작가는 위안과 소통을 위한 레시피로 꽃을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두 사람, 이번에는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해바라기네요. 아니 이게 아날로그 필름이니까 이건 좀 신중하게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중하게 선택한 또 다른 피사체는 노랑노랑 해바라기. 아니 근데 주제가 코로나 시대 안부라고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난해한 주제긴 한데 이게 해바라기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해바라기가 정말 큰 꽃이잖아요. 활짝 피어져 있는 게 시국에 구애받지 않고 인사를 해주는 것 같아서. 네. 엄청난 뜻이 담겨 있었구나. 아 진짜 역시 작가님 해석이 남다르네요 진짜. 야. 이번에는 분위기 있게 연출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요? 저 포즈 잡아달라고요? 네네. 어디 여기 앉아서요? 벤치에서. 아 의자도 코로나 시대 안부가 될 수 있나요? 네. 이 포토님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떤 포즈로 지으면 돼요? 왼쪽에서 아는 사람이 지금 오고 있어요. 아 지금요? 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그런 건 잘해요. 감사합니다.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시게 됐어요? 시즌 1 때 모집 공고 딱 그 다음날 제가 이걸 봤어요. 그때 너무 아쉬워가지고 원래 필름 카메라를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같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과 교류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필름 카메라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있죠. 그 아날로그만이 주는 그 매력 포인트가 너무 취향이어서 필름 카메라를 찍게 됐어요. 그냥 폰카나 디카로 찍게 되면 수천 수백 장을 손쉽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은 좋은데 너무 많이 찍어서 한 장 건지게 되는 그 과정보다는 애초에 셔터 하나하나를 누를 때 신중하게 찍을 수 있는 필름 카메라가 전 조금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필름을 고집하고 있어요. 또 다른 작가님들을 만나볼까요? 한쪽 눈 찡긋, 진지한 표정의 이 친구. 나이는 어리지만 사진의 진심인 영월의 최연소 작가님이십니다. 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안보에 대해서 눈이랑 그 팔에 대해서 성등작을 하면은 이제 화나 느낌을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찍고 있었어요.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이 안부라는 주제에 대해서 사람의 눈이나 손이나 팔을 찍고 있었다고요?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잠깐 누나가 궁금한 거는 네. 밖에서 뛰어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이렇게 사진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더 열심히 찍어서 그 사진 찍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 사진 찍으러 오늘 혼자 왔어요? 아니 저기 누나랑 같이 왔어요. 누나랑 같이 왔어요? 네. 누나가 어디 있어요? 저기요. 아 잠깐만요, 진짜 누나세요? 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조금 나시는구나. 맞아요. 아니, 잠깐만, 이 너무 보기 좋은 모습인데 남매분이 지금 둘 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같이 참여를 하게 되셨어요? 네. 원래 동생이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뭐 솔직히 아이들이 사진전이나 이런 거를 참여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생이 이런 거를 같이 참여해서 나중에 좀 새로운 꿈을 찾기 위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사소한 시선팀에서 최강 케미를 자랑하며 12살 터울의 박은서, 박현준 남매. 첫 번째 프로젝트부터 지금까지 일회용 필름 카메라의 매력을 공유하며 남다른 사진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매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의 사진들로 영월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찍은 사진을 보면 좀 어떠세요? 사진 찍는 모습도. 동생이 생각보다 좀 섬세하고 또 자연 이렇게 좀 어른들의 시선에서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을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되게 잘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동생이랑 이번 사진전을 참여하면서 얘 원래 평소에는 얘가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좀 알게 돼가지고 얘는 이런 분야를 좀 좋아하는구나, 좀 이렇게 새로운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일상의 사소한 시선을 넘어 특별한 기록을 공유하고 함께 소통하는 영월 사소한 시선팀. 앞으로도 이들의 눈을 통해 영월의 다양한 매력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할게요. 사진마을 영월에 사시는 분들은요,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웃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요, 전시회도 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진을 통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일회용 필름 카메라로 진짜 그 27장 그 아끼고 아껴서 신중하게 찍는 과정들을 보다 보니까 네. 이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가 갖고 있는 그 매력이 진짜 크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두 번째 프로젝트는요, 30명의 회원들이 함께 코로나 시대에 안부를 묻다라는 주제로 작품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어떤 작품들이 탄생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나중에 전시회가 열리게 되면 저희 강원 365에서도 꼭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거든요. 저희가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받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네. 먼저 다이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와, 호반 춘천 언제나 멋져요. 클라이밍, 수상스키 하고 싶네요. 진영 씨 만능 제주꾼이군요. 라고 진영 씨가 직접 체험을 또 하고 오셨기 맞아요. 때문에 아, 정말 못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요. 저분? 뭐 육해공 다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딸기님, 10년 전 40대 때 수상스키 재밌게 탔었는데 지금은 잘 못할 듯 하네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모두 도전 그리고 맞아요. 성취감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꼭 40대여도 괜찮습니다. 꼭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지훈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두는 신맛이 강해 꺼려하던 과일인데 정선 자두는 크기도 크면서 달기까지 하다니 한번 사 먹어보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또 많이 드시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찬 성분이 있고 또 네. 이제 산이 강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지훈맘님의 저 사연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오, 사실 그래요? 좀 신 과일을 잘 못 먹거든요. 아,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정선 자두는 실제로 그러니까요. 먹어봤는데 정말 달아요. 진짜 네네. 다나봐요. 왜 자두에 눈을 하십니까? 진심인 눈빛을 제가 봤습니다. 맞아요. 정선 자두 제철 끝나기 전에 얼른 들어보시고요. 드셔보시고요. 자, 다음은 김몽희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김몽희님. 정선이 진흙땅이 많군요. 자두 열려있는 나무는 처음 봐요. 맛있게 드시니까 침이 고입니다. 만난 자두를 요즘 잘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자두 사러 재래시장으로 고고싱 하셔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두 이야기를 하니까 네. 입에 침이 고이면서 맛있는 정선 자두를 빨리 먹어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사연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2020 도쿄 올림픽의 이 감동이 끝나기 전에 2020 도쿄 패럴림픽이 잠시 후 1시간 반 후에 막을 올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명수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후 8시입니다. 8시에 개회식을 시작으로 13일간 열전이, 그러니까 9월 6일까지 열전이 펼쳐집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원도 선수들도 출전하죠. 그럼요. 네. 강원도에서는요, 보치아, 농구, 사격 이렇게 3개의 종목 7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네네. 여기에서 우리 강원 전사들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강원도의 힘이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에서 우리 선수분들을 응원해 주신다면요, 그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번에는 어떤 멋진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달을 향한 위대한 열전에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고요. 우리 선수들도 건강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길 저희도 여기에서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